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아프고 기운도 빠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로 83세가 된 저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지만 요즘이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미소 짓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물어봅니다. 선생님,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고급 운동기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상 속 습관들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본 50년, 그리고 환자가 되어 몸소 깨달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직접 겪고 실천하며 느낀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 하지만 실천만 하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그 모든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꾼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바로 매일 아침 햇살을 얼굴에 받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닐 때는 늘 어두운 시간에 출근해서 해가 진 후에 퇴근하다 보니 햇빛을 얼굴에 받는 일이 거의 없었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퇴 후 느긋하게 일어난 아침 베란다로 나갔는데 그때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스치는 그 느낌이 얼마나 따뜻하고 생기 넘쳤던지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햇살을 마시는 시간을 꼭 챙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이 몸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뼈에 좋은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생체 리듬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밤에 잠도 훨씬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지요. 특히 우리 같은 노년기에는 뼈가 약해지기 쉽고 우울감도 잦아지기 마련인데 햇빛을 자주 쬐어주면 그런 변화에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햇빛 아래 잠깐 앉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마을 정자나 공원 벤치 아니면 베란다 창가에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지요. 처음엔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따뜻한 빛이 피부를 감싸고 그 빛이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상상을 하면서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한결 밝아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 D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도 함께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을 자주 쬐는 분들이 우울감을 덜 느끼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변화를 몸으로 느꼈고요. 예전에는 사소하게 여겼던 이 아침 햇살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깨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먹고 실천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햇살 10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변화했고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햇살 아래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깨어나고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따뜻한 기운을 받은 다음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을 자주 거르곤 했습니다. 병원에 늦지 않으려고 서두르다 보면 밥은 뒷전이었고 그저 커피 한 잔으로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한 적도 많았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70대 세를 넘기고 나서부터는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아침 식사에서 나온다고 느낄 정도였지요. 그래서 지금은 꼭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챙깁니다. 계란을 삶아 먹고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때로는 소량의 생선이나 견과류도 곁들입니다. 특별하거나 복잡한 음식이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우리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노인에게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의 경우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결국 근육 감소와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침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했고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운도 나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하루 종일 피로감이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우리 몸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하루 중 아침에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은 계란 하나, 두부 반모, 견과류 한 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는 인사 한마디가 더해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훨씬 건강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커피 한 잔 대신 따뜻한 국 한 숟가락, 빈속 대신 계란 하나.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로 하루를 깨우고 따뜻한 단백질 식사로 몸에 연료를 채운 다음 저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나만의 조용한 시간입니다. 예전엔 이런 여유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뭔가를 해야 했고 움직이고 보고 해결하고 전화받고 답하고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바쁘게만 사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걸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에 더 깊은 에너지를 채워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마당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고요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시간엔 휴대폰도 보지 않고 TV도 틀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이 습관을 들인 뒤 제 마음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예전엔 별일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들이 사그라들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우리 몸 전체가 달라지는 걸 몸소 느꼈지요. 이 시간을 저는 마음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근육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 근육을 키우는 데엔 근사한 명상 도구나 고급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용히 나를 마주하는 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그런 걸 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더더욱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정리되면 하루가 정리되고 삶도 훨씬 단순하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마주 앉아 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10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당신의 건강을 단단히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을 가꾸는 시간 후 저는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찰 정도로 달리고 땀이 흘러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허리가 약해진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실천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강력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걷기입니다. 하루 20분 빠르게 걷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없이 그냥 집 앞 마당을 천천히 돌거나 마을 뒷길을 거닐곤 합니다. 걷는 동안 저는 숨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느끼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속도를 낮춥니다. 어떤 날은 아내와 함께 걷고 어떤 날은 조용히 혼자 걸으며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엔 항상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급하게 걸었지만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자체로 소중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며 저는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마음의 짐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걷기의 좋은 점은 단지 체력만이 아닙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저도 한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꾸준히 걷기 시작하면서 허리도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걷기는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인지 기능도 향상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야말로 노년을 위한 최고의 약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오래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엔 집 안에서 거실을 몇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엔 마당 골목 가까운 공원까지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몸을 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내면을 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자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참 고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걷는 기쁨 느리게 사는 기쁨을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여유도 함께 되찾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걷기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봅시다. 하루를 천천히 걷기로 마무리한 뒤, 저는 가장 신중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1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잠이 보약이라는 말 더욱 절실하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70대 초반부터 잠이 점점 얕아지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낮 동안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주 피로를 느끼게 되면서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을 돌아보고 밤 시간을 새로 설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저만의 잠들기 전 루틴이 있습니다. 먼저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거실의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색 스탠드 불빛 아래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내와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나누곤 합니다.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합니다. 이 조격 하나가 제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격을 마친 뒤에는 방 안조명을 아예 끄고 조용한 마음으로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예전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잠을 청하곤 했는데 오히려 뇌가 깨어나서 더 잠을 못 이루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감사했던 일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오늘 아침에 햇살 아내와 나눈 웃음,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그런 사소한 기억들이 마음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그렇게 저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이후로 제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밤에 자주 깨지 않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잠을 잘 자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짜증도 줄고 집중력도 오르고 소화도 잘 되고 온몸이 다시 젊어진 듯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줄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습관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밤이 여러분께도 평화롭고 깊은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결을 다시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첫째,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둘째, 단백질 중심의 따뜻한 아침 식사. 셋째, 하루 10분의 조용한 마음 정리 시간. 넷째,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걷는 일상 속의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1시간을 잘 준비하여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저녁 루틴까지. 이 5가지는 겉보기엔 매우 단순하고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박한 습관들이야말로 제가 83세인 지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 없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엔 명의가 되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정작 제 몸을 돌보는 일엔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명약은 병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매일의 선택이 몸을 만들고 매일의 마음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커튼을 걷고 햇살을 얼굴에 닿게 해보세요. 삶은 계란 하나라도 아침상에 올려보세요. 하루 중 단 몇 분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걸어보시고 밤에는 휴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놀라울 만큼 건강하고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건강 비결들이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박종태는 앞으로도 이 채널 장수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께 따뜻하고 실질적인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병원 약보다 더 깊고 전문 지식보다 더 현실적인 삶의 지혜들을요. 여러분 인생은 60세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진짜 완성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웃는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의사도 아니고 환자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을 80년 넘게 살고 나니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그리고 그 건강은 약이 아니라 일상에서 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허리가 뻐근할 때가 있고 가끔은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조차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모든 걸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통증도 고민도 삶의 불안도.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다는 걸. 느려도 좋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완전히 새로운 정보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행복도 결국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에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는 너 자신을 잘 돌보았니? 그리고 그 질문이 제 삶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만약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마음으로 내일 아침을 준비해보세요. 햇살을 받고 따뜻한 밥을 먹고 천천히 걷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 하루가 모이고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당신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밝고, 더 온전한 자신이요.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날까지 부디 건강히 지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